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D 오브젝트를 렌더하는 방법과 오디오 리액티브를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D 오브젝트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2D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X축과 Y축이라고 해서 가로축과 세로축을 크기를 건드린다든지 할 수 있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3D 축 같은 경우에는 깊이 Z축이 추가가 되면서 좀 더 입체적인 오브젝트를 나타낼 수 있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터치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D 오브젝트든 3D 오브젝트든 공간 자체, 스페이스에는 3D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평면적인 오브젝트를 들고 온다 하더라도 공간은 3D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3D 오브젝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박스라고 해서 저희가 정육면체라는 오브젝트를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피어라고 해서 이런 구체 오브젝트를 들고 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슈퍼쿼드라고 해서 스피어 모양과 비슷하긴 하지만 여기 XY 익스포넨트 그리고 Z 익스포넨트를 통해서 굉장히 모양을 좀 다양하게 변형을 시킬 수 있는 오브젝트가 있고요. 그리고 토러스라고 해서 이렇게 주황이 뻥 뚫려 있는 도넛 모양의 오브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튜브라고 해서 주황이 뻥 뚫려 있는 원기둥 모양의 오브젝트까지 총 5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D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총 3가지 축을 변형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X축, Y축, Z축 이렇게 3칸으로 나눠져 있는 오브젝트의 크기, 사이즈 또는 레디우스들은 X, Y, Z축이라고 해서 총 3개의 축을 건들 수 있도록 3칸으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센터라든지 로테이트 같은 것들은 이제 공간의 3D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를 3D를 기반을 해서 움직이신다든지 또는 로테이션, 회전을 3D에 기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3칸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오브젝트들을 계속해서 회전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Y축, Z축 이렇게 박스를 회전시켜 보시면 다음과 같이 정육면체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피어는 사실 구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시킨다 하더라도 거의 구체 형성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슈퍼쿼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XY 익스포넨트를 움직여 보시면 로테이션 시켰을 때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Z 익스포넨트도 이런 원기둥 모양이 되었다가 팽이 모양이 되었다가 하는 변형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LFO 같은 것들을 연결시킨다라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모양을 만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터치 디자이너에서 제공해주는 3D 오브젝트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이용하실 수 있는 것들은 좀 잘 사용을 해서 이용해 보시면은 재밌게 좀 더 많은 베리에이션의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트러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회전을 시키더라도 주황이 뻥 뚫려 있는 도넛 모양의 오브젝트를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황이 뻥 뚫려 있는 원기둥 모양을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의 3D 오브젝트를 알려드렸는데 메타볼 같은 것들도 있어요. 메타볼이라고 하면 이런 영상들을 한 번씩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런 비주얼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구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구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맞닿아 있는 형태의 비주얼들을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터치 디자이너에서도 메타볼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면 위치를 하나를 이동을 시켜주시면 다음과 같이 유기적인 형태의 구체가 이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위치를 움직이실 수도 있고 크기를 움직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메타볼을 통해서 모델링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3D 오브젝트를 지원을 해요. OBJ 파일이라는 확장자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제가 이런 OBJ 파일 하나를 들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 이 파일을 그대로 터치 디자이너 안쪽으로 드래그 앤 드롭만 해주시면 이제 솝에서
저희가 오브젝트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회전시키실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오퍼레이터들 이용을 해서 변형을 시킨다든지 크기를 줄인다든지 위치를 이동시킨다든지 등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3D 오브젝트를 들고 와봤으니 실제로 이 영상을 써먹을 수 있게끔 렌더 화면으로 들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저희 솝에서 스피어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렌더는 탑 안에 있어요. 비디오 세팅이니까 탑 안에서 렌더라는 오퍼레이터를 들고 주시면 되고, 터치제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퍼레이터에서 만약에 오류가 난다라고 하면 여기 느낌표 표시나 X 표시 같은 게 뜨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워닝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렌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라는 컴프가 없기 때문에 렌더링 값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오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렌더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총 3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오브젝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오메트리라는 컴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자가 필요하겠죠. 물체를 보고 있는 관측자는 카메라라는 컴프 오퍼레이터를 들고 오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물체가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라이트,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3가지 조건에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가 하면은,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컴프에 그냥 들어가셔서 카메라 하나를 들고 오시면 되고요.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컴프에서 그냥 라이트 하나를 들고 오시면 돼요. 자, 근데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특수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사용을 할 솝 오퍼레이터에서 아웃풋에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컴프에서 지오메트리를 가져오시면 이렇게 렌더에서 저희가 만든 스피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 지오메트리를 그냥 들고 오게 된다라고 하면 토러스라는 모델이 그대로 지오메트리 안쪽으로 기본으로 저장이 되었기 때문에 렌더 화면에 이렇게 토러스라는 오브젝트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분간은 일단 지오메트리를 연결하실 때 마지막으로 사용할 솝 오퍼레이터에서 아웃풋에 우클릭하신 다음에 다음과 같이 지오메트리로 들고 오시는 방법을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디오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디오 연결하는 방법은 우선은 첩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오디오 디바이스를 사용하실지 또는 오디오 파일을 사용하실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자, 디바이스 인을 들고 오시면 이제 저희가 뭐 마이크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외부 장비를 사용을 할 때 이 디바이스 인을 통해서 사용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드라이버나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장비에 따라서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 세팅을 해볼게요. 그리고 포맷 같은 경우에는 모노인지 스테레오인지 멀티 채널인지, 맥 같은 경우에는 별표 표시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별표 표시가 들어오는 모든 채널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표시고요. 저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모노, 스테레오, 멀티 채널로 결정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모노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모든 채널을 하나의 이렇게 채널로 묶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거고, 스테레오 같은 경우에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결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멀티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용하시는 장비에 따라서 다르실 수가 있는데 뭐 16채널, 32채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멀티 채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이점이 DAW 뭐 예를 들어서 음악 프로그램들이랑 작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실시간으로 뭐 보컬 소스 따로, 기타 소스 따로, 드럼 소스 따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채널의 악기를 따로 채널을 들고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비주얼의 여러 채널의 악기를 하나씩 매핑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그리고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샘플링 레이트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44,100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이게 이제 음질에 관련된 세팅 값이기 때문에 보통은 44,100으로 많이 놔두시는 편이에요. 또는 뭐 48,000, 96,000 정도로 놔두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44,100 정도만 사용을 하셔도 굉장히 고음질의 오디오 인풋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퍼링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버퍼링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오디오 신호와 딜레이를 얼마나 생성을 할지에 관한 거예요. 자, 근데
오디오와 작업을 하는데 버퍼링스, 오디오 딜레이가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오디오 신호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들어온 신호거든요. 근데 저희가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 FPS가 60이죠. 60Hz일 때 버퍼링스가 어느 정도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신호를 아예 못 받아들이게 돼요. 왜냐면은 1초에 60장이라는 사진 안에 이 굉장히 빠른 오디오 신호가 자리를 못 잡아서 오디오 신호가 들어오질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0.008 정도로 낮추게 되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나와 있는 게 이제 오디오 신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신호를 주고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0.009까지는 60프레임일 때 굉장히 잘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또는 제가 뭐 한 30프레임으로 오디오 버퍼링스가 그대로일 때 FPS를 30으로 낮춰본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오디오 신호가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제가 60프레임일 때 0.008이면 신호가 안 들어왔었죠. 근데 FPS를 120으로 늘리게 되면 다음과 같이 오디오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장비와 드라이버에 따라서 버퍼링스를 잘 조절을 해주셔야 최대한 오디오 신호와 격차가 없이 작업을 잘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오디오 신호를 어떻게 적용해 주시는가 하면요. 오디오 디바이스인에서 찹에 아날라이즈 하나를 연결시켜 주시면 이제 이 오디오 신호를 매핑을 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찹에 있는 것들은 매핑을 시켜 주시는 방법이 정말 간단해요. 여기 오퍼레이터의 우측 하단 보시면 플러스 모양, 뷰얼 액티브라고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뷰얼 액티브를 눌러서 켜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원하는 밸류 값을 드래그 앤 드롭을 시켜주시면 되세요. 저희는 이 스피어의 레디우스에 한번 매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라이즈를 들고 레디우스에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메뉴가 뜨시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캔슬은 그냥 취소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고 current chop 밸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신호를 연결했을 때 당시에 밸류 값이 몇인지를 스태틱으로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두 개 있는 것들을 이용을 하시면 이제 들어오는 오디오 신호에 따라서 레디우스를 결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익스포트 찹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찹 오퍼레이터를 잘 보세요. 익스포트 찹을 연결하시면 여기 화살표가 하나 생성이 되었어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현재 저희 Analyze 1이라는 오퍼레이터의 밸류 값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 Sphere 1이라는 저희가 현재 구체에 매핑을 해놨죠. Sphere 1이라는 오퍼레이터의 redx, 여기 reduce라는 곳, 이제 크기를 결정하는 곳 있죠.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은 실제 오퍼레이터의 파라미터 이름이 redx, redy, redz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아날라이즈가 redx라는 곳에 들어가 있다라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오퍼레이터가 생성이 돼요. 또는 첩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expression이라는 채널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이 expression을 사용하시면 이 점이 여기에다가 뭐 사칙연산,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찹 신호를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은 오디오 신호 하나만 연결해 놓으셨는데 여기에다가 뭐 센서 값 같은 거를 또 추가로 연결해서 오디오 신호만큼 움직이지만 거기에다 곱하기를 해서 저희가 손을 움직이면 좀 더 많이 범위가 커지게끔 움직이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또는 머리가 움직일 때 또는 뭐 열에 따라서 또는 뭐 빛에 따라서 좀 더 범위가 커지거나 작아지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신호를 이용을 해서 이용하실 때는 익스프레션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는 여기 경로를 확인을 해서 확인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실 때는 익스포트 찹을 통해서 이렇게 경로를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근데 렌더 화면을 확인을 해보니 현재 저희가 들어오는 오디오 신호가 너무 작아서 다음과 같이 X축이 많이 작아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호 크기를 좀 넓히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제 오디오 디바이스인 다음에 하나의 오퍼레이터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오디오 디바이스인과 아날라이즈 사이에 오퍼레이터를 추가해 주고 싶으시면 여기 줄 있죠. 여기 노드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노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색깔이.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인서트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인서트 오퍼레이터를 클릭을 해주시고 샵에서 오디오 다이나믹스를 클릭을 해서 넣어주시면 이제 파라미터 창을 확인하시면 인풋 게인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오디오 신호의 레벨 값을 올리거나 내리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이 오디오 인풋 게인 값을 올리시게 되면 아까보다 좀 더 오디오 신호가 크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는 이 오디오 신호 인풋 게인을 내리시게 되면 저희가 받아오는 오디오 인풋 신호보다 레벨 값을 작게 들고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디오 신호를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렌더 화면을 확인하셨을 때 다음과 같이 굉장히 예민하게 깜빡깜빡하면서 반응하는 영상을 원하셨으면 이렇게 그대로 경로를 두시면 되고, 또는 좀 더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움직이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면 이 다이나믹과 애널라이즈 사이에 인서트 오퍼레이터를 하셔서 오디오 스펙트럼이라는 오퍼레이터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아까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오디오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원래는 사용 방식이 들어오는 오디오 인풋에 따라서 평균값을 내서 어느 음역대에 어느 레벨이 크게 들어오는가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걸 오디오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애널라이즈 전에 오디오 스펙트럼을 넣어주시면 들어오는 오디오 신호의 평균값을 내서 레벨을 좀 더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디오 스펙트럼을 이용을 하시면 좀 더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이 비주얼을 움직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렌더 화면을 계속해서 이렇게 줌인, 줌 아웃을 통해서 가져오시면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렌더 화면을 따로 빼내실 수가 있는데요. 따로 빼내오시는 방법은 여기 렌더에서 우클릭하시면 뷰를 통해서 새 화면을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또는 여기 우측 하단에 파란색 버튼, 얘를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얘를 클릭을 하시면 백그라운드로 영상을 보내실 수가 있어요. 단축 키는 D를 통해서 온, 오프를 진행시켜 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오디오 디바이스 인을 통해서 오디오 신호를 가져오실 수도 있고, 또는 예를 들어 저희가 오디오 파일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오디오 디바이스 인 말고 원하는 음악 파일을 그대로 터치 디자이너 안쪽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들고 온 음악이 재생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오디오 다이나믹과 그대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다음과 같이 저희가 들고 온 음원에 따라서 반응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들고 온 음원을 들으면서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샵에서 오디오 디바이스 아웃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들고 온 파일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3D 오브젝트와 렌더를 시키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오디오 디바이스를 연결을 해서 오디오 리액티브를 시키는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준비된 예제는 여기까지이고 저희는 다음 튜토리얼을 통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